오늘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한 분씩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에 연예진 연출한 박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의 연인들에서 이수정입니다. 네, 그 영화에 같이 출연한 박봉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밖은 위험의 연출 조창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음악 출연한 윤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L+ 연출한 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L+에 출연한 주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L+에서 이제 출연한 김태환입니다. 그 관객분들 감상평 주셔도 좋고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고민하시는 동안 기본적인 공통 질문 드릴게요.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처음 시작점, 구상했었던 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은 이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그리고 연기를 하고 혹은 이거 영화 보면서 좀 캐릭터에 대한 좀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떤 소회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L+부터 할까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찍은 게 한 6년 전인가 그랬었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일단은 이 구정혜 감독이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좀 이 영화는 좀 캐릭터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준비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캐릭터를 만났을 때 되게 늘 지루한 일상 속에서 뭔가를 원하는 그런 캐릭터? 근데 일단 오랜만에 보니까 참 귀여운 캐릭터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6년이 지나고 이제 가물가물해질 때쯤에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상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약간 어떻게 구상하게 됐냐 했을 때,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때 이제 연애를 시작한 지 한 200일 때쯤 됐나 했는데, 그때쯤에 찍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뭘 쓸까 하다가 당시 만나던 분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만나고 있는 분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뽀뽀를 하게 된 거예요. 구상을 하다가 무슨 시나리오를 써야 될지 구상하다가 저 뽀뽀했던 날 진짜 막 폭죽 소리가 팍 들리고 하니까 그날 집에 가서 한 3시간 만에 초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찍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작년이라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캐릭터 처음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주로 주셨던 코멘트는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십시오 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평소대로 했나, 내가 얼마나 지금 1년 만에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집밖은 위험에는 20년도에 촬영한 영화이고 코로나 기간 중에 실제로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그때 지금 보면은 100명 확진자 나온 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때는 뭐 아무도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런 얘기를 한 번쯤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출발했던 영화였습니다. 금요일 밤에 연인들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상대 배역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상대 배역이 얼마나 연기를 잘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연기하는 걸 봤는데 되게 너무 잘해서 뿌듯했고, 제 연기는
정말 듣기에서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연기 준비는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좀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희생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할까?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뒷부분에는 어떻게 누가 딱 이 사람이다라는 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좀 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찍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설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금요일 밤의 연인들 작년에 쓰고 찍은 영화인데 저도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었는데 이전 연애에 대한 기억들이 자꾸 뭐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 어떻게 연애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 좀 꺼림칙한 거를 같이 좀 전달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이나 감상평 나눠주고 싶다 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더 하죠. 금요일 밤의 연인들 같은 경우는 인터뷰 좀 찾아봤더니 구상하고 있던 두 이야기를 하나로 좀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촬영 감독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합쳐진 건 어떤 과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되게 예전에 썼었던 이야기가 오컬트 장르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뭐 지금이랑 좀 비슷한 관계의 껄끄러움에 대한 멜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어떤 각각의 사정 때문에 찍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작품이 졸업 작품인데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를 좀 섞어볼까 해서 한 큐에 해주겠다. 한 큐에 해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야기 자체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냥 영향을 받았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분들한테도 질문 좀 할게요. 수정 배우님은 그 계획이 실패할까 무섭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아서 그래서 무섭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의미로 그걸 좀 이해하고 연기했나요?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랑의 힘은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영상이 나와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건 없던가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때 감독님하고 조금 서로의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들 좀 공유하면서 대화했던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장면 찍을 때? 이 장면 찍을 때 있었나요? 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진짜 촬영을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냐 아니면 그건 이렇다 아니면 나는 생각이 이런데 그래서 계속 좀 교류를 하면서 찍어서 이 장면만 특히 그랬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이제 많이 좀 서로 생각이 공유가 된 상태에서 네. 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맞아요. 그 우진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하니까 끌려간다라는 걸로 표면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부탁이니까 들어주겠다 보다는
어느 순간 약간 이제 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그냥 약간 치기 어린 마음에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온전히 사랑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보였는데 배우님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그게.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뭐 근원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이 감독님이 했던 의도처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투영할 수 있을 만한 되게 보편적인 인물이라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할 때 나는 저랬겠다, 저랬던 적이 있었지, 저런 마음이 있었지를 느낄 만한 약간 그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튀지도 더 뭐 슬프지도 어떤 감정을 격하게 하지 않게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부학 오늘 처음 상영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 근데 이제 감독님이 오늘은 불참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전해주셨던 연출 의도 읽어드리고 질문을 좀 할게요. 그 거짓말과 착각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믿음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그 CG도 좀 많이 사용된 것 같고 촬영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장면도 많았을 것 같다 생각 들었거든요. 또 그 처음 보셨을 때 그 시나리오 읽었을 때랑 이 영화가 나왔을 때랑 좀 차이점이 있던가요?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사실 저는 완전히 드라마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드라마 장르도 있지만 조금 더 시나리오 딱 읽었을 때 귀여운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느꼈을 땐 이게 좀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또 배우들 캐스팅이나 이런 것도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시나리오 읽었을 때보다 영화가 조금 더 재밌게 나왔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여기서 아까 연출 의도에 나왔지만 결국 이제 서로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반복해서 하는데 그 배우로 말고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온전히 믿는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편인지 그거에 대해서 세 분이서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대해서는 뚜렷이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그 감독님 연출 의도를 제가 사실 지금 그 문장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저한테 조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 좀 약간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람한테 좀 많이 힘든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 집 밖은 위험에는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끝난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고 그 한국 사람들 특징인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적응을 해서 코로나를 되게 다 잊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그때는 당연히 코로나 한참 그때는 막 뉴스에 한 명만 확진돼도 난리가 났을 때였으니까 그때 시기에 만든 영화인데 이번에 다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좀 달리 보이는지 좀 객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네. 저는 체감상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이 느끼긴 했는데요. 예. 진짜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긴 해가지고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다 무서워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냥 영화만 생각했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해도 좀 이렇게 너무 그때는 다들 두려워할 때였어서 뭘 만들어도 조금 설명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애초에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어서 그 코로나인 게 큰 상관이 주인공에게 없으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객관화 얘기를 하셔서 그게 좋았는지는 뭐 지금도 사실 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제
마스크 쓴 상태에서 배우들 연기를 시킨 거잖아요. 뭐 기술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애정을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 배우들 캐스팅한 건데 온전히 그분들 얼굴을 뭐랄까 영화에서 쓸 수가 없으니 부분적으로만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신경 써서 디렉팅한 게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 마스크 쓰고 연기한 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배우들은 편해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오히려 그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게 하셨던 것 같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눈빛이 중요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고 그 이제 두 분 얼굴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것 저의 입장에서는 촬영 때는 아쉬웠는데 그 후반 단계에서는 네, 입모양이 안 보여서 생각보다 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L 플러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르가 그 뒤였고 어쨌든 뽀뽀하고 나서 이거 만들어야겠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SF를 선택했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때의 좀 더 자세한 소감이 약간가 뭔가 그 되게 제 일상도 늘 똑같고 지루하고 아 이렇게 살아서 뭐 내일도 똑같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제 인생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또 세상의 지평이 하나 열리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뭔가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똑같이 늘 하던 일도 기분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 이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풀어내면 마치 SF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네, 기왕이면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뽀뽀도 하나의 충돌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배우분도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 김태현 배우님은 이 캐릭터가 흔히 말해 이걸 뭐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찐따라고 해야 되나요? 너드나고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 본인 모습과는 달랐을 테니까 이거를 좀 이런 어떤 뭐 주변에 이런 비슷한 캐릭터가 있는지 뭔가 모티브가 좀 있었을지 관찰해서 좀 얻어온 캐릭터인지 아니면 이 모습을 어쨌든 쓴 사람이 있으니까 감독님의 모습에도 이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참고한 건지 궁금하네요. 어땠는지 기억이 나신다면. 이 작품을 같이 하자고 이제 구정혜 감독이 얘기했을 때는 이미 전 다른 작품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뭐 뭔 캐릭터인지 잘 몰랐고 시나리오를 주지 않았는데 같이 하자고 그냥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었는데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은 캐릭터가 조금 좀 찐따적인데 사실 하기 싫었어요. 네. 또 하자고 하니까 하게 됐는데 뭐 사람마다 누구나 찐따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안에 있는 찐따적인 걸 좀 꺼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렇게 디렉팅 자세하게 안 해주셨나요? 이건 좀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근데 제가 이제 구축한 캐릭터를 또 구정혜 감독이 좀 또 좋아해주고 이래서 이렇게 그냥 믿고 해줘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영 감독 배우님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욕을 좀 하는데 미친놈이라고도 하고 근데 사실 처음부터 호감을 가진 건지 아니면은 좀 뭔가 이 현실에서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이 남자한테 동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된 건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좋아한 걸로 보였는데 생각을 좀 계속 해볼 때는 처음부터 그냥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지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얘를 좋아한다, 호감이 있다라는 걸 아예 모른 상태로 저는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며드는 느낌? 그런 느낌. 감독님한테는 안 여쭤보셨어요.
왜 뽀뽀를 해야 되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매력으로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물어본 적 없나요? 제가 아마 그때 가영 배우한테 말했던 감정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데 근데 말하신 그대로 호감은 있는데 그게 호감인지 모르고 나 왜 자꾸 얘가 생각이 날까? 뭐 그 정도였다가 그 겉으로 보면 정말 공감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이상한 놈인데 답답한데 왜 자꾸 이렇게 같이 있고 빈자리가 자꾸 느껴지지 편의점에서 혼자 알바할 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비로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남자의 그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아 내가 얘랑 같이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때 확신을 얻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같이 있어줄게 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주가영 배우한테는 시나리오 주셨어요? 네 들었죠? 제가 6년 전이라서 아마 네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있습니다. 태연 배우님한테 시나리오 안 주고 캐스팅할 때는 그냥 딱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딱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제가 근데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시나리오를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촬영 중이셨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작품을 이제 저도 거기에서 제가 PD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건데 다른 작품에 열중을 해야 될 상황에 제가 가가지고 다음 영화 저랑 찍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제가 시나리오까지 드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에 누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로 지금 아신 거죠 배우님은?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었어요. 아마 했었을 거예요. 6년 전이라서 이제 모든 걸 지금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촬영 끝나자마자 거의 한 뭐 이틀 후인가 그때 딱 미팅을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딱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앞쪽에. 잘 봤고요. 저는 집밥을 위험해 조상민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태경 배우님이랑 최소원 배우님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신 건지 하고 만약 키링 인형을 캐스팅하고 난 뒤 이후에 제작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제작하시게 된 건지 비용이 거기에 또 많이 들어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캐스팅은 이태경 배우와는 일면식도 없었어서 근데 지인의 작품에 워낙에 많이 하셔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서 이제 대략 연락처 여쭤보고 제가 시나리오 보냈는데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요. 차서원 배우랑은 되게 당시에 바빴었는데 그 드라마 촬영하고 그래서 바빴었는데 이렇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었고 계속되는 코로나 이야기지만 되게 안 만나는 게 좋은 그런 거였어서 다 그냥 연락으로만 해서 섭외했고요. 그리고 더미는 캐스팅 후에 특수분장 팀에서 이렇게 본을 떠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비용 같은 경우는 많이 드는 게 맞는데 이게 크레딧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워낙 촬영들이 많이 없어져서 지자체의 그런 영화인들 일종의 너무 일자리가 없으니 뉴딜 같은 의미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분장팀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캐스팅 얘기 두 팀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그러면 아예 금요일밤 연인들이랑 사랑의 부엌도 이 작품 캐스팅 관련 과정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면. 사랑의 부엌은 배우님이 혹시 배우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 있다면 시나리오를 그냥 바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저는 제가 여기 감독님이 이제 재학하셨던 학교에서
교양 과목 연기 수업을 하나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강생으로 감독님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종강할 때 즈음에 갑자기 이제 혹시 그 날짜 즈음에 뭐 하시냐? 너무 먼 미래라 잘 모르겠다. 아 그러냐? 그럼 좀 비워놔 달라. 되는 걸로 알겠다. 되는 걸로 알고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촬영한 거의 4달 전에 시나리오랑 콘티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여해서 좀 거의 제가 느끼기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감독님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승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연출을 많이 안 해보기도 했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많이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연출부들이랑 이 배우 저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수영 배우님이나 봉준 배우님이나 공통적으로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아 찾았다 하고 그냥 거기서 맞췄던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은 늘 이렇게 저희는 뽑힌 입장이니까 찾았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저는 오디션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연락이 와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럼 가봐야 되겠다 준비도 해서 갔는데 이렇게 학교 중앙에 거기 어떤 근엄한 강의실에다가 테이블 쫙 깔아놓고 2명에서 딱 앉아가지고 대본 올려놓고 연기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당했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좀 악이 좀 닥치면서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뽑히나 누가 뽑히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오디션 봐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수정 배우님도 당했나요? 아니요, 저는 당하지 않았고요. 그 연락이 왔을 당시에 제가 부국제에 갔어야 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보통 남자 배우들을 좀 거칠게 다루시는군요, 감독님.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미팅하고 대본 읽어보고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서러운 일이 있었을 거라는 몰랐네요. 네. 서로 오늘 알게 됐고.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앞쪽에.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금요일의 밤의 연인들 감독님하고 엘플러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의 밤의 연인들과 엘플러스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은 저는 장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요일의 밤의 연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을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전 연인이나 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물을 욕조에 있는 상황으로 만든 이유 그 공간이 너무 궁금하고요. 그걸 선택하신 공간. 그리고 엘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반복적인 삶에 관련돼서 보통 이제 다른 장소들도 있었을 텐데 편의점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그냥 직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되게 밖에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급격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뭔가 밖에서 느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도 그 이미지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을 마치고 뭐
씻고 할 때 욕조에는 시체가 누워 있는 감각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거기에 계속 있고 나는 그걸 거기에 두고 밖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거기에는 시체가 있고 뭐 이 감각이 저한테 되게 강하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편의점이 제일 우리 삶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주위에 많은데 가장 다 정형화가 되어 있고 우리 어딜 들어가자마자 주류 코너가 어디 있고 음료수가 어디인지 딱 눈 감고도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또 너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숨막히고 좀 이렇게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을 선택하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화면도 1대1로 해놨던 게 가장 깔끔하지만 답답하게 보이게 하고 싶었어가지고 편의점을 골랐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친한 누나가 편의점 점장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되게 좀 구하기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도 사실 무시 못하는 제약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인복이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예약한 것도 받아주는 배우분도 계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참고로 오늘 영화 보신 배우 감독님들 많으셔서 서로의 작품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있다면. 그러면 네, 저쪽. 저는 사랑의 부학의 윤동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정확한 이유는 뭐 모르실 수 있지만 왜 제목이 사랑의 해부학인지 사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사랑의 해부학인지 이유를 아시면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셨을지를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고든다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구가 이제 또 심장이 꺼내졌다가 다시 이제 또 넣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것도 어떤 해부의 일종이라고 보셔서 이렇게 좀 중의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서 이따가 물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왕 제목 얘기 나온 거 다른 작품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A+ 이런 거 사실 전혀 추측하기 어렵잖아요. 제목. 네. A+ 제목은 원래 너무 부끄러워서 저희 촬영 끝날 때까지도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들한테 한 명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나라는 글자랑 너라는 글자를 이렇게 뽀뽀하듯이 포개면 A+라는 글자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대충 약간 보면 뭔지 모르겠고 행성스러워 보이는 이름이니까 오 좋겠다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멋진 이유가 있는 제목이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뒤에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네요. 네. 직관적으로 주인공이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그냥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엄청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목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나만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게 좀 컸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금요일을 선택했었던 거는 뭔가 제가 금요일이라는 요일을 생각할 때 너무 설레고 좋은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좀 우울해지는 그런 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라는 요일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시면. 네. 예, 금요일 밤에 연인들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절제된 그 대사의 간격들이 있어서 그 감독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돼서 재밌게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잘 여쭤볼까 말까 고민하다 손들었는데 결국은 그 목욕탕의 욕조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체가 밖에서 바깥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져서 결국 바깥으로 나온 걸로 이해를 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서 사망한 건가 이렇게 이제 본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시 그 육체를 빌려준 사람이 다시 제 육체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고, 마지막 씬은 또 바닥에서 이렇게 시체 그 각도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러한 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감독님의 의도를 알려주시면 오늘 잠을 잘 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했었던 거는 그 마지막에 그 남자에게 누구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는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뭐 저의 의도는 둘 다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생각해보고 그 끔찍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걸 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방향 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도 여쭤보셨던 거 비슷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을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일단 딱 봤을 때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 계획이 계속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일말의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미 두 남자가 기억을 공유한 걸로 보여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누구여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누구여도 상관없고 누구여도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게 누가 됐든 간에 사실 처음에는 좀 겁나고 무서운 일인데 그럼에도 괜찮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에 영혼이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외모도 내가 사랑한 사람, 내면도 어쨌든 내가 사랑한 사람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좀 안정감을 느끼면서 저는 이 영화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관객분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상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이지만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도 정답이 아닐까. 또 있으시면 네. 네, 저도 금요일밤의 연인들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전 남친이 그 시체가 욕조에 있는 그런 상징성을 아까 들어서 이해를 하겠고, 그거 말고 저는 그 전 남친과 그 여자 주인공 간의 그 관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그 전 남친이 죽게 됐는지 혹시 백스토리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구체적인 백스토리를 지우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보편적인 사랑 관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근데 이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이전의 관계들에서 느꼈던 것도 내가 망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영화 속의 이제 연인은 그 전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딱 생각을 했었고요. 나머지 백스토리는 막 썼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 지워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근데 사실 이 당장의 연희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사랑에 집중하고 싶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보다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가를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살리고 싶고 그 제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해서 그래서 좀 저는 어렵지만 어렵지 않았다. 네, 또 있으시죠? 네, 감독님. 저 그 사랑의 부학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 분이 쓰시는 향수 같은 거 스프레이가 계속 그 저승에서도 계속 뿌리셨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됐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걸 왜 자꾸 풀 같은 데 뿌리려고 하셨었던 건지. 아 그게 이제 그 무슨 그 뭐라 하죠, 후추 스프레이 뭐 이런 거라는 설정이었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에는 그걸 이제 이걸로 이제 저승사자랑 싸우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다가 나온다 해가지고 가서 뿌리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한 걸로 나왔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게 그 제압을 한번 해요, 저승사자를. 예. 그러다가 갑자기 또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제압 당하는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냥 나오지만 제압 당했다로 좀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게 집밖은 위험해에서 그 왜 굳이 마스크를 쓰고 둘의 사랑을 확인하는지가 약간 궁금했어요. 아, 네. 그 주인공이 이제 혼자 지내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설정상으로는 과거에 어떠한 일련의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 정도로 해서 집 밖에 못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밖에서 보자는데 이제 나가기 어려워할 정도의 인물인데, 어쨌든 우연한 계기로 밖에 나와서 가기 전에 내가 늘 상상하며 이제 소설을 썼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에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한 번에 그만큼의 거리를 다 좁힐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뭔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표현은 하고 싶은데 좀 쉽지 않으니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 최근 작품도 있고 오랜만에 상영한 작품인데 이게 한데 모여서 같이 뜨니까 굉장히 저도 새로운 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그 김태한 배우님부터 그러면 와주신 감독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셔도 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말 시간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1플러스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할 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석하게도 그런 게 전혀 그런 소식이 없어서 일단 저도 6년 만에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게 기분 좋게 오늘 즐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사랑의 부학의 단동윤 감독과 함께 다시 만나서 시트콤이라는 장편 영화 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드리고 맛있는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단편 영화가 그 관객들을 만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된 게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홍보할 게 그 장편 영화 개봉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신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이고요. 선녀단식원이라는 웹드라마 공개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11월 날짜를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11월 중순에 장편 영화 찍은 것이 개봉한다고 들었어요. 미망이라는 작품이고 저는 금요일 밤의 연인들만큼 사랑하는 작품이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실내에서 영화를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11월에 한채라는 장편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만큼 너무 사랑하는 영화라 개봉을 하게 된다면 꼭 이렇게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영화 바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계속 영화를 할 거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만들어지면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윤동주 배우님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쯤에 나오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출연하신 영화가 하나 있으셔가지고 제목 말씀. 인서트라는 그 인서트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드렸었는데 그렇게 또 짚어주셔서 사랑하는 구정희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후에 두 섹션 남았는데요. 이번에 튼 영화들만큼 저도 사랑하는 영화들이니까 그 영화들도 관심 있으시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